안녕하십니까. 초정인 원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결선 및 운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부분은 우리가 변압기 한 대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변압기 한 대에 대한 효율, 그 다음에 손실,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었는데, 실제 변압기는 삼상결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삼상결선 중에서도 우리가 회로 이론 대칭 N상 교류를 보면 Y결선과 델타 결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로 이론에서 Y결선, 델타 결선에 대한 개념은 좀 명확히 이해하고 와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실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변압기 부분에서 강조하지만은요, 꼼꼼하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압기의 극성입니다. 극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극성이란 것은 가극성과 감극성인데,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를 파이1, 얘를 파이2라고 하면은 전체 자속은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감는 것을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가극성. 반대로 파이1과 파이2의 자속이 반대, 즉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속이 파이2가 이렇게 흐르면 전체 자속은 파이1 마이너스 파이2가 되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감극성. 두 자속을 뺀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파이1과 여기에 의한 파이1과 여기에 의한 파이2가 더하도록 혹은 빼지도록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감는 방법이요. 그랬을 때 가극성과 감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감는 방법까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감극성을 씁니다. 즉 파이1과 파이2가 빼지는 방향으로 감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전압 측정해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전압이 V1, V2 감극성으로 감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V1과 V2의 차 있죠? 차가 여기 전압기에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극성이고, 가극성은 플러스 V2가 됩니다. 이것이 가극성이 돼요. 왜냐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극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가극성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V1 플러스 전압은, 전위차는 전위의 차입니다. 그래서 V1 차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극성은 플러스가 되고, 감극성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외워주실 것은 이 앞에 내용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가극성은 측정이
확장되는 전압 V3가 V1 플러스 V2가 되고 감극성은 V3는 V1 마이너스 V2가 된다. 요런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냈을 때 보세요. 1차 측이 대문자고 2차 측이 소문자인데요. 우리가 UV에서 여기에 UV 그래서 U 밑에 U, V 밑에 V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 밑에 V, V 밑에 U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기호 있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가극성과 감극성일 때 V가 백인지 더하기인지 그 다음에 기호가 뭐 U 밑에 U인지 U 밑에 V인지 요거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변압기의 삼상결선입니다. 변압기의 삼상결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로 이론에서 Y결선, 델타결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크기와 위상관계 등을 꼭 좀 정리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제가 Y결선을 합니다. Y결선 하면 이렇게 삼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상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서 우리가 선의 명칭을 R에서 T라고 합니다. RT라고 Y결선은 이렇게 해줍니다. Y결선. 그러면 우리가 Y 모양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RST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 세 개가 공통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R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S가 이렇게 연결되고 T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다? R 이렇게, S가 이렇게, T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보면 어떻게? 가운데가 공통으로 이렇게 삼선이 묶인 거예요. 묶인 겁니다. 이것이 Y결선이에요. Y결선. 그 다음에 델타결선 한번 볼게요. 델타결선은 R, S, T에다가 변압기 자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R, S, T의 델타결선입니다. 그러면 델타결선은 이렇게 되죠. 그죠? R, S, T에다가 R은 어떻게? R은 이렇게 연결되고 S는 이렇게 연결되고 T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선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묶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묶였고 어떻게? R이 이렇게 S가 이렇게 T가 이렇게 묶이거든요. 이것이 델타 결선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변압기 결선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아파트에서 한 거 뭐냐면 요 변압기 한 대예요. 한 대. 즉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요런 거 보세요. 요 변압기가 요 놈만 얘기한 겁니다. 요 놈만 해서 1차 전압 그 다음에 2차 전압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요것이 권수비를 얘기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단상 변압기 즉 입력 두 가닥, 출력 두 가닥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단상 변압기보다는 삼상 변압기를 더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뭐 삼상 변압기 결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변압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Y결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1차 측의 결선과 2차 측의 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1차 측이 Y, 2차 측이 Y가 될 수도 있고 1차 측이 Y, 2차 측이 델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델타가 될 수도 있고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우리가 VV 결선이에요. 1차와 2차가 모두 V 형태로 결선된 방법을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Y 결선, 델타 결선 하나에 대해서는 했죠. 하나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Y 델타는 델타 Y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YY 결선입니다. YY 결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보세요. 이렇게 YY 결선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뭐다? Y 결선이죠. Y 결선입니다. 그럼 YY 결선은 뭐냐? 입력에서 이렇게 받아서 출력도 어떻게? 2차 측도 1차가 Y고요. 2차도 Y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 것이 YY 결선이 되는 겁니다. 1차 측도 Y, 2차 측도 Y.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RST 혹은 UVW, 대문자 UVW, 소문자 UVW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을 봅니다. 특징. 우리가 그림은 실제 얘를 이렇게 그린 것을 복선도라 그래요. 복선도라고 하는데 얘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차 측이 Y, 2차 측도 Y.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에 권수비가 있을 겁니다. 권수비가 있을 건데 이 YY 결선으로 변압기를 결선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봅니다. VL은 VP의 크기는 루트 300이고 각도는 30도고 IL은 IP와 같다. 이것은 회로 이루어져서 갖고 오는 겁니다. 즉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100루트 3이면 상전압은 100입니다. 맞죠? 그래서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크기가 루트 3배 작고 위상은 30도 뒤진다. 반대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 1, 2차 측 모두 그렇죠. 둘 다 Y결선이니까 이런 특징. 그 다음에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권수비를 제가 1대1로 합니다. 1대1로 볼게요. 제가 선간전압을 100루트 3이라 합니다. 그러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100이죠. 100. 그 다음에 위상이 얼마예요? 위상이 상전압, 선간전압보다 30도 늦으니까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러면 1대1이면 여기 상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넘어가죠. 여기에 상전압도 100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데 선간에 나오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상전압에 비해서 선간전압이니까 크기는 100루트 3이고 위상은 어떻게 된다? 0도가 되는 거죠. 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빠르니까. 그러면 입력에 100루트 3 넣으면 출력에 그대로 100루트 3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도 위상은 0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 이것도 YY 결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Y 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여기 중성점 접지할 수 있어요. 여기도 중성점 요거죠. 이것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중성점 접지하면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통 접지를 하면은 유효 접지라고 해서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을 1.3배 이하로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중성에 접지할 수 있으므로 지락사고 같은 그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왔죠?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해서 고전압에 유리합니다. 즉 보세요. 사용하는 전압은 100루트 3이에요. 사용하는 전압은 100루트 3인데 변압기 자체의 절연은 100만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루트 3볼트를 사용하지만 절연은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100루트 3만큼 절연할 필요 없고 그만큼의 절연 비용을 사용할 필요 없고 루트 3배 적은 이만큼의 절연 비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예요. 절연을 이용해서 고전압에 유리하다. 100루트 3을 사용하지만 변압기 자체는 100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고도파 전류의 통로가 없으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도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3고도파 전류요. 만약에 3고도파 전류가 있으면 3고도파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기전력의 파형이 정연파가 나오려면은 3고도파, 여자 전류에 3고도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연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고도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3고도파가 없으면 어떻게? 기전력 파형이 이런 식으로 외형, 일그러진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고도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3고도파 전류의 통로가 없으면 기전력의 파형이 3고도파를 포함 외형파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접지를 하지 않으면 Y결선에서 이렇게 접지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IG는 3I0인데 여기에 접지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3고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3고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기전력의 파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고도파 전류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도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를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 선로에 3고도파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게 되면 그 3고도파 전류는 전력공학에서 나오는데 전자유도장애를 일으켜요. 그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키면은 통신선 유도장애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 시에 접지선을 통해서 3고도파가 흐르게 되므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YY 결선 자체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YY 결선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델타 결선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YY 델타 결선을 사용해서 여기서 문제에 대해서 보세요. 델타 결선 조금 이따 하지만 델타 결선은 이렇게요. 3고도파 전류가 이거 개념은 전부 회로 이론에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델타 결선내를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3고도파 전류, 선에 3고도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아요. 여기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고도파 전류, 변압기 자체는 3고도파 전류가 있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도 깨끗한 정연파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내용 자체를 좀 숙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YY 델타 결선에 사용합니다. 3권선 변압기 3권선의 용도, 세 번째 권선 델타 결선을 사용한 용도는 3고도파 제거예요. 문제에서는 선에 있는 이런 3고도파를 제거하고 조상설비, 역류를 개선하는 그런 조상설비 설치하고 손해 전력 공급용, 손해 전력 공급이라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자체 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이 델타 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Y 결선, 그러니까 YY 결선에서 델타를 연결해서 이 델타 결선 자체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필기에서는 객관식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필기에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YY 결선에서는 3고도파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가겠습니다. 델타 결선.
모두 델타입니다. 1차, 2차가 모두 델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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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연결한 부분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차도 델타요.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것을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델타 결선은 실제로 우리가 보기 쉽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델타 결선은 일단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키가 같습니다. 여기에 선간전압과 여기에 상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같은데 대신에 상전류와 선전류는 다르죠. 어떻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00 크고 위상은 30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 YY 결선과 마찬가지로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1차, 2차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없어요. Y결선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시고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 델타 결선은 3고도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을 합니다. 순환해요. 그러면 여기 선에 3고도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 관계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3고도파 전류는 영상분입니다. 3N 고도파는 영상분인데 영상분은 크기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 델타 결선을 순환했을 경우 선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회로 이론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해보시고요. 델타 결선을 순환함으로 교류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자 전류의 3고도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전류에 의한 기전력은 정연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에 3고도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외부에는 3고도파 전류가 없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미발생한다.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통신장애가 미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압기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을 빼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 얘를 빼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얘도 빼지겠죠. 얘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VV 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대가 V 결선이면 나머지 쪽도 V 결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얘도 고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V 결선 혹은 VV 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V 결선도 변압기 2대밖에 없지만 삼성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델타 결선에서는 3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계속 운전할 수가 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중성점 비접지식이므로 여기서 문제죠. 이상전압이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앞에서 Y결선은 중성점 접지를 했기 때문에 유효 접지가 가능합니다.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도 건전상 대지전압은 1.3배 이하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비접지예요. 비접지에서 지락사고 발생하면은 보통 이론상 루트 3배 건전한 상,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압이 루트 3배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4배에서 6배까지 커져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은 중성점 접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장시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상에, 그러니까 고장이 난 상 당연히 문제지만 고장이 나지 않은 상의 전압도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 값이 루트 3배 혹은 실제적으로 4배에서 6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전압 및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고압인 경우 절연이 어려워서 60kV 이하의 배전용 변압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론적으로 60kV 이하의 배전용 변압기 사용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델타 결선 사용하는 변압기 결선 방식은 공칭전압 기준으로 3.3kV나 6.6kV 이런 곳에 델타 결선 방식을 사용합니다. 높은 전압에 사용 못해. 그러니까 만약 154kV가 넘는 그런 특고압 같은 경우 있죠. 초고압 같은 경우는 모두 Y 결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죠. 22.9, 66kV, 154, 345 전부 Y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은 낮은 전압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델타 Y 결선과 Y 델타 결선입니다. 이것은 그냥 델타 Y 하나만 해볼게요. Y 델타 해볼게요. Y 델타. 교재 지금 델타 Y 있으니까 델타 Y 뭐 그리는 것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델타 Y.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델타 Y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위상관계 한번 볼게요. 크기와 위상관계. 제가 여기에 100V를 입력했습니다. 100에 0V, 100에 0V.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같으니까 여기에도 100이죠. 100. 권수비를 1대1이라고 가정하면은 100이면 여기도 100이죠. 100인데 100에 0도, 100에 0도. 그러면 선간에 나타난 전압 얼마요? 100에 루트 3에 각도는 얼마? 30도가 됩니다. 즉 델타 Y를 하면 100에 0을 집어넣는데 1대1인데도 권수는 얼마? 100루트 3에 각도 30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Y 델타는 반대로 됩니다. Y 델타는 반대로 되어서 보세요. 합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쳐서 한쪽 Y 결선의 중성점 접지가 가능합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상전압 발생 시 고장 보호가 쉽다. 건전상 전압 상승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호가 가능한 겁니다. 중성점 접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전압이 선간접이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Y 결선에 하나 있다면은 이것에 의해서 절연이 용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의해서 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점을 조합해 놓은 겁니다. Y 결선이 있어야 되는 것, 델타 결선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조합된 거예요. 3구도파 장애가 적고 델타 결선에 의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델타 결선의 장점이죠. 다만 단점이 뭐냐? 여기서 나온 것처럼 1, 2차 간에 위상이 발생합니다. 위상이요. 이 위상이 문제인데 우리가 위상차가 발생하면은 이 위상으로 해서 크기가 같더라도 위상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위상이 다르면은 다른 값으로 인식하고 이 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위상을 보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위상 때문에 이 위상차를 보정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번 다음 시간 있죠. 다다음 시간쯤에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한 사에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델타에서 한상 고장하면 V거선 가능한데, 델타 Y로 하다가 고장이 나면 V거선이 안 되죠. 예. YY 결선 하다 보면 또 역-V 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델타 Y로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델타는 강압용. 지금 보시면 100V 넣었는데 가만히 권수비 1대1인데도 100루트 3이에요. 그래서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갔죠.
그래서 델타 Y 같은 경우는 승합용으로 보통 사용하고 Y 델타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은 강압용 변압기. 그래서 내가 목적에 따라서 전압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되면은 이것처럼 델타 Y 결선을 채용하면 되고, 전압을 내려야 되겠다, 강압용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Y 델타 변압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 델타, 델타 Y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을 하면서 잠시 했었는데요. VV 결선입니다. VV 결선. 그래서 VV 결선은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급합니다. 1차도 델타, 2차도 델타에서 보세요. 지금 1차 얘를 날렸을 때 2차 얘도 날렸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변압기가 2대입니다. 변압기 2대요. 여기에도 2대입니다. 2대인데 보세요. 요 전압. 그 다음에 2사의 전압. V가서는 뭐냐면 2대 변압기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다시 변압기 VV결선 혹은 V결선을 했습니다.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법입니다. 공급하는 거. 그래서 나오지만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 고장 시 2대만으로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 가능한데, 이거 좀 오해하는 분이 계신 게 뭐냐면, V결선이요, 델타 결선으로 공급을 하다가 한 대 고장 시 V결선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고장 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V결선을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델타 결선에서 고장이 났을 때만 V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2대로 삼상 공급하고 싶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V결선에서 공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세대로 보세요. 100이면 300이죠. 300을 공급하다가 2대로 우리가 고장나도 부하는 계속 공급해야 되겠죠. 변압기 한 대 고장났다고 해서 어떻게 부하를 전원 공급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공급해야 돼요. 세대로 300을 공급하다가 2대로 300을 공급하면 변압기 자체에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변압기가 300으로 공급하는데 하다가 한 대 고장나서 2대로 공급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일을 하는데 3명이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2명이서 일하면은 당연히 2명한테는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V결선으로 운전 가능은 합니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VV결선은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소용량이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돼요. 이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 V결선에서의 출력은 요 한 대 P1이라고 할게요. P1입니다. 용량 같으니까 한 대 용량에 루트 300까지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유도 과정은 이제 그 카페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카페에 이 해당 유도 과정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V결선 했을 때 한 대 용량에 루트 300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얘도 P고요. 얘도 P니까 델타 결선에서는 P면 어떻게 300P까지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V결선 하면 안 좋은 게 그거죠. P면 2P가 아니고 벡터적으로 어떻게 찢고 볶고 하다 보니까 루트 3배만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출력비가 있습니다. 출력비는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V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출력 얼마? 3P였는데 V 결선에서 출력은 루트 3P예요. 그래서 고장 전에 비해서 고장 후에 비율 하면 0.577이에요. 그래서 얼마? 57.7%로 고장 전에 비해서 57.7%밖에 전력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이용률은 두 대 이용할 때 비해서 V결선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따로 하면 얼마요? PP 따로 하면 얼마? 2P죠. 2P인데 V결선을 하면 루트 3P예요. 이렇게 하면 0.866입니다. 0.866. 그래서 86.6%. 그래서 요 수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약 반올림 하면 86.7%에서 출력비와 이용률 있죠. 출력비와 이용률. 근데 이것은 회로 이론에서 나오고요. 전력공학에서 나오고요. 전기기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V결선이 필기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실기 가면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V결선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삼성 변압기 운전이 있는데 일단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이라 하면은 직류기부터 나왔습니다. 직류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지면서 같을 것. 그 다음에 직관 계좌가 있는 것은 균합선을 설치할 것. 이것이 우리가 직류 변압기, 직류 발전기에서의 병렬 운전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도 병렬 운전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다?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고 3상일 때는 상회전이 같을 것.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변압기도 병렬 운전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돼요? 이렇게 병렬 운전 하는데 일단 단상으로 보면 단상.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변압기가 있어요.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아서 1차 측에 공급받아서 2차 측에 이렇게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부족하다. 얘가 100kVA 변압기인데 얘가 100kVA에 부하면 괜찮은데 부하가 200으로 늘었습니다. 뭐 3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하나를 더 병렬로 운전을 하는 거죠. 이 변압기 하나를 병렬로 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등가 회로를 그리면 보세요. 등가 회로 그리면 우리가 한 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1, 2차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1번 변압기입니다. 1번 변압기만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병렬 운전하죠. 하나를 더 병렬 운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도 이렇게 병렬로 되고 임피던스도 이렇게 병렬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등가회로상으로서 병렬 운전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뭐예요? 앞에서도 했지만 병렬 운전할 때 조건입니다.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에서도 병렬 운전 조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변압기도 똑같이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우리 이번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거 뭐 가극성이냐 간극성이냐 그 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준은 감극성이에요. 그런 뭐 일반적인 변압기라고 했을 때 감극성으로 일치할 것 기억해 주시고, 극성이 다르면
우리가 직육에서 크기 다르면 순환전류 흐르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극성에 다르면 전압의 크기가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압 차이에 의해서 2차 권선원의 폐회로에 매우 큰 순환전류가 흘러서 변압기에서 권선이 솟아낸다. 예를 들어서 순환전류라면 이렇게 1차와 2차 이 사이에 지금 보통 전류가 정상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크기 등에 혹은 극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1차에서 1번 변압기에서 2번 변압기로 순환전류가 흘러서 이런 쓸데없는 전류가 흐르면 권선이 클 경우에는 소선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이 병력 운전한다고 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V1이 같습니다. 여기 걸린 전압이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같아지려면 여기에 권수비 A1과 A2도 같아야 되고 권수비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권수비 같고 여기에 걸리는 전격 전압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권수비나 전격 전압이 같지 않으면 뭐 2차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서 2차 권선에 의한 폐로에 큰 순환전류가 걸려서 권선이 과열됩니다. 극성이 일치할 것과 유사합니다. 뭐 결론은 어떻게 됐든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변압기의 R분의 X, B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입니다. 좀 보세요. 얘가 R이고 얘가 X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압기 내부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R 플러스 JX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세타 저항과 리액턴스에 의한 위상차 전압과 전류 위상차 있죠.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돼요. R분의 X 즉 R1분의 X1과 R2분의 X2 이 비율이 같지 않으면 세타가 달라지게 되죠. 얘가 같지 않으면 세타가 달라집니다. 이 세타가 달라지지 않으면 동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R분의 X, 그러니까 R값, X값이 같다가 아니고 R분의 XB가 같을 것, R분의 XB가 같고 다르면 각 변압기 위상차가 발생해서 동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상차가 발생해서. 그 다음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가 같을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 문구 자체를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퍼센트 Z1 여기를 퍼센트 Z2라고 합니다. 퍼센트 Z2 임피던스 강하죠. 임피던스 강한데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I1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가 있습니다. I1과 I2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퍼센트 Z1 곱하기 I1과 퍼센트 Z2 곱하기 I2 뭐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하면은 전압 강합니다.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하면 전압 강합니다. 거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대입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V에서 빼지는 값이죠. 이 임피던스 강화에서 빼지는 값이 같아야만 여기에 나오는 전압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1 곱하기 I1 퍼센트 임피던스 2 곱하기 I2 얘가 같아야만 전체에서 빼지는 전압 강화 부분이 같아져서 나오는 전압이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예,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상에서는 각 변압기의 상회전 및 상회전 방향 및 변이가 같을 것입니다. 변이와 같을 것. 이것은 동기기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동기기에서도 3상에서는 상회전 방향과 변이가 같을 것. 변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인 각도로 얘기해요. 3상을 운영할 때 상대적인 각도를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분담이 있습니다. 부하의 분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인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부하는 교재에 있는 것들 할게요. IB분의 I예요. 부하는 전류죠. 부하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 부하는 전류인데 이 부하의 분담이 변압기의 용량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200kV 암페어의 부하의 전력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100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50과 150, 75와 125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량이 같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하에 공급할 때 A 변압기는 얼마나, B 변압기는 얼마나 부하의 전력 공급해야 되느냐는 용량에는 당연히 보세요. 당연하게 용량에 비례하겠죠. 용량 큰 변압기가 많은 부하 공급하고 용량 작은 변압기가 작은 용량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거예요. PA, PB. 예. IB분의 IN은 PB분의 PA. 얘가 뭐다?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센트 임피던스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 ZA, 이것을 퍼센트 ZB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에서요. 전류는 임피던스와 비례요, 반비례요? 전류는 임피던스와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IA 쪽에 뭐가 된다? 퍼센트 ZB가 되고요. 반비례하니까 IB 쪽에 퍼센트 ZA가 됩니다. A가 돼요. 그러면 얘를 옮겨보면 어떻게 돼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는 넘어가는 거 어떻게 돼요? PB분의 PA 넘어가는 거 얼마? 퍼센트 ZB IB 분의 퍼센트 ZA I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의 분담은 이렇게 일단 부하 분담할 때는 용량에 비례하고요.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있죠?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변압기 용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필기에서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부하 분담이 용량에 비례한다.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실기에서 다시 이 부분 잘 나오는데요. 이 필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